안녕하십니까, 코인카페입니다. 11월 12일 수요일이고요. 10시 12분입니다. 밤 사이에 비트와 이더가 좀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는데 어저께 조금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는 이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셧다운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온 시세는 셧다운 해제가 늦어질수록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일단 내일 셧다운이 해제 투표가 있어요. 하원에서 셧다운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셧다운이 해제된다고 그러면 내일 CPI 발표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둘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악재와 호재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셧다운 해제는 호재고 CPI 발표는 악재예요. CPI 발표는 뭐 물론 예상치가 있고 뭐가 합니다만은, 항상 CPI는 우리 시장에서 뭐 주식 시장, 뭐 코인 시장, 그리고 골드 금 시장 요렇게 봤을 때, 현물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자산 시장에서 봤을 때 CPI는 항상 좋지 않은 그런 지표죠. 예. 꼭 CPI 발표가 있을 때마다 나쁘게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단 내일 두 개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셧다운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발표가 되는 거니까요. 뭐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전략은 뭐 간단하죠. 일단 지켜보자. 예, 지금 전략은 지켜보는 거고, 내일 요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을 짜도 될 거예요. 지금 급하게 뭐 전략을 수정하고 뭐 하고 요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만 지난주에 분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상승이 나오면서 내가 왜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셨던 분들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금 올라가는구나, 늦었구나 하고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 다시 재차 하락이 나오면서 또 실망을 하고 있을 텐데, 시장이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시장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하락에서 밑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승이 나올 때 뒤늦게 올라타요. 뒤늦게 올라탄 애들을 한번 털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흔들기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어요. 저점에서 매수를 못한 사람들,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안 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올라가니 뒤늦게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털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이 상승,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그래서 하락을 한번 주고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점에서 또 이런 모습이 또 있죠. 저점에서 상승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꺾이면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들한테 매수를, 기회를 주지 않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의 하락이 마무리되고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매수할 타이밍을 주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밤에 나온 뉴스는 시장 상황은 그렇고요. 시장 상황은 지금 하락이 나온 원인이 무언가를 찾고 계신 분들 간단해요. 셧다운 기대감이 상승이 나왔는데 셧다운이 마무리되지 않다 보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고, 내일 셧다운에 대한 하원 투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CPI 발표가 있을 거다. 근데 하나는 호재, 하나는 악재, 요렇게 있는 상황인데 어느 게 더 크게 적용할지는 내일을 지켜보고 그래야지만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뉴스가 많지 않아요. 뉴스가 많지 않은데 일단 제가 세 가지 뉴스,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리플, XRP, 자, 요 세 가지 뉴스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 뉴스가 저는 가장 크고, 제가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더리움에 대한 이 분석, 이게 조금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읽어보면 조셉 샬롬 샤프링크 대표, 샤프링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샤프링크? 샤프링크는 이 비트마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에 이더리움은 월스트리트 움직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스테이킹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읽어볼게요. 이더리움이 월스트리트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보안성,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전망했다.
자,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월가의 대형 자금들은 뭐를 중요시한다?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자, 이 샤프링크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안전성, 보안성, 유동성. 안전성과 보안성은 똑같은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안전성, 보안성 똑같은 얘기인데 유동성까지 제공한다고. 예, 유동성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다. 예,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 자, 샤프링크에서 30억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4조 4천억 원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며 이를 스테이킹하고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재스테이킹 전략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예,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테이킹, 예, 맡겨놓고 돈을 받는, 그리고 재스테이킹하는 전략까지도 테스트 중이다라고 말을 했다. 예, 이더리움을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닌 글로벌 금융의 장기적인 기반으로 보고 있음을 반영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금융 디지털화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융을 디지털하려면 뭐 이제 디지털화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거는 숙명이거든요. 시간 문제거든요. 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종이화폐는 쓸모가 없어지고 결국엔 디지털 화폐. 그러면 우리 기존의 금융은 우리 보안이 가장 중요한데 그 보안을 지금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블록체인, 디지털, 그러니까 이더리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더리움이 아니라 블록체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고,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 중에서 이더리움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보안성, 유동성 이 세 가지,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숙명이에요, 여러분. 뭐 이거를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할 게 아니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언제 할 거냐예요. 예. 입 아프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는 블랙록에서 20년간 알라딘의 확장을 주도하며 얻은 경험이, 블랙록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얻은 경험이 이더리움 설계에 대한 믿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예, 자기가 블랙록에서 20년 동안 리스크 관리 플랫폼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블랙록에서 20년간 일했다는 거예요. 찰로비, 그 샤프링크의 대표가. 근데 그 동안에 확장을 주도하며 얻은 경험이 뭐냐? 이더리움 설계에 대한 믿음이 강화됐다. 그 경험, 20년 동안 블랙록,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더니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만 강화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찰롭은 이더리움을 다목적 플랫폼으로 평가했다. 금융거래는 물론 대출, 거래, NFT,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는 크게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별화된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은 생태계다. 앞으로 숙명이다.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 비트코인은 그냥 자산이죠. 예, 이더리움은 우리 핵심 인프라예요. 인프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찰롭은 이더리움을 단기적인 투기 기술이 아닌 차세대 디지털 금융의 기반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디파이, 탈중앙 금융, 트레이드 파이, 전통 금융이라는 용어 대신 그냥 금융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 지금 디지털 자산의 디파이, 뭐 탈중앙 금융, 전통 금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게 없고 그냥 금융이다. 앞자리 다 잘라놓고 탈중앙 금융, 전통 금융 이게 아니라 그냥 금융이다. 그냥 통합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 이더리움이 있을 것이다. 이더리움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더리움에 투자를 아직 안 하신 분들, 이더리움에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발발 떨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잘 찾아보시고 내가 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자, 믿음에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믿음은 내가 그만큼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성견지명도 필요 없어요. 지금에서는
앞에 이전 4년 전, 6년 전, 7년 전, 8년 전에는 성견지명이 필요했죠.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건 될 거야. 이런 게 필요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견지명 다 때려쳐도, 그죠? 지금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제가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거는 직접 찾아보고, 아니면 방송만이라도 보세요.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숙지하고 알아나가신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돈을 못 벌 수 없어요. 이 시장에서 돈을 못 벌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 시장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파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바보짓만 하지 않는다면 이 시장에서 돈을 못 벌 이유가 없습니다. 큰 돈을 벌 거냐, 작은 돈을 벌 거냐, 이 차이일 거예요. 자, 이더리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됐고요. 자, 솔라나는 그레이스케일이 솔라나 ETF 지솔 옵션 거래를 출시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솔라나는 지금 이 스테이킹에 대한 것까지도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스테이킹까지도 허용하겠다. 이자를 7% 제공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자, 그전에 ETF랑은 다르다. 그레이스케일 지금 솔라나 스테이킹까지도, 스테이킹 ETF가 통과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는 당연히 통과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리플, 이제 리플이 중요하겠죠. 솔라나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짧게 지나갑니다만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 출시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핵심만 보더라도, 자, 지솔은 100% 스테이킹 구조와 연평균 7%의 스테이킹 보상, 솔라나 관련 금융 상품의 확대 흐름 속에서 추가된 최신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솔라나 ETF는 10일 연속 자금을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ETF, 비트코인 ETF하고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솔라나 ETF는 연속해서 자금이 추가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레이스케일은 한 발 더 나가서, 자, 스테이킹으로 7% 스테이킹 보상을 주어진다. ETF를 산 사람들에게도 7% 추가 수익이 좀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살 이유가 없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XRP 알트코인과 차별점은 장기 보유자가 가격의 안전판이다. 우리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XRP는. 자, 장기 보유자가 털어도 털리지 않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 드렸어요. 저점에서 털고 털어야 그래야 상승이 나오는데, 털어도 털리지 않으니까 상승이 오래 걸렸고, 결국에는 상승이 나왔으니 지금은 나온 상황이고, 자, 중간쯤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만원 언저리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거기서 다 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7,500원에서 원금과 원금의 2배 정도의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더 오래 갖고 있어 볼 생각이다, 이 말씀 드렸는데, 자, 이런 걸 아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에 와서 보니, 자, 장기 보유자들, 이 탄탄한 이 홀더들 때문에 가격 상승이 어려웠고 오래 걸렸는데, 막상 가격 상승이 나오고 보니 장기 보유자가, 자, 이 가격 흔들리는 이 시장 속에서 XRP를 지켜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뭐 이거는 뭐 예상이 아니라 뭐 지금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 XRP가 그만큼 유저들이 탄탄하고요. 제가 왜 4,000원 밑에서는 담아라 말씀을 드렸냐면, 자, 뭐 물론 400원, 500원, 600원, 700원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웃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격은 다시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상승 쪽으로, XRP 역시도 상승 쪽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 7,500원인데, 자, 3,000원 초반에 사면 2배 수익은 챙길 수 있다. 2배 수익에 저랑 같이 뭐 원금을 빼내고 나머지를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원금을 제외한 다음에 투자를 이어간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뉴스가 없고, 지금 뭐 셧다운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제가 뭐 수위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일단 요 세 가지, 지금 요 세 가지가 지금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비트코인도 뭐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오늘은 일단은 제가 가장 뭐 좋아하는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리고 AI 그리고 RWA 이거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자, 월가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RWA, AI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에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시세가 흔들려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 먼저 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자, 밀려 내려왔죠? 밀려 내려왔고, 어저께 상승을 해주면서 이 노란 선을 붙여주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뺐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뺐고 자, 여기서 이 바닥을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올려주지 못하고 밀린 상황이잖아요. 예, 밀린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요렇게 요거 다 지우고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왜 잠군이 요것까지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많이 내려가기까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하방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요거 뭐 잘 산다 그러면 3435 여기, 예, 요 가격에 매수를 하면은 좀 잘 매수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라면, 그죠?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라면, 그러면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라면, 예,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차트 지금 이 하방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악의 상황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네, 최악의 상황인데, 뭐 3천이 무너지는 상황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여기서 요선 여기 요 자리에서 걸린 거거든요. 지금 하락이 요 자리에서 걸린 거예요. 지금 3,000달러 3060에서 멈췄는데 다시 한번 건들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자리면은 뭐 3,000 초반, 그죠? 왜냐면 330, 336, 337에 산다고 그러면 3,000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1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죽을 자리가 3,000이라면 3,000 초반부터는 매수해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쉽지 않아요. 네. 자, 비트코인 어저께 제가 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이 노란선을 잘 지켜주면 여기까지 일단 치고 올라갈 거다. 이 자리까지 치고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한번 꺾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치고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부딪혔어요. 이 자리에서 부딪힌 거죠. 예. 이 자리에서 부딪히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차트 상황은 그런데, 지금 뭐 셧다운에 대해서, 셧다운 이게 뭐 잠시만요, 요거를 이렇게 얘를 조금 밑으로 갖다 붙이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뭐 더 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더 밀려봤자 여기에요. 더 밀려봤자, 예. 더 밀려봤자 여긴데, 제가 볼 때는 더 밀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밀리면 101 중반이에요. 밀리면 101 중반인데, 내일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내일 CPI가 충격적으로 나오면서 98K를 갈 수 있는데, CPI는 지표는 충격적인 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충격적인 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98K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예상치를 완전히 상회하는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근데 내일 뭐 셧다운 해제까지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CPI가 충격적으로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렸다가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PI가 또, 그리고 지금 뭐 충격적으로 안 좋게 나올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네, 만에 하나 충격적으로 나온다면 98K까지. 예, 그렇게 보시는 건데, 제가 왜 98K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에서 뭐 60 몇 K 간다, 뭐 어쩜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뭐 밑에는 98K다, 그 이하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차트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렇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멘탈이 흔들릴 것 같아서 상승이 나오는가 했는데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다시 또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흔들릴까봐 이렇게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고 일주일이 중반인데요. 내일 중요 지표가 있고 금요일날 내일 지표 그리고 결과가 좋다라면 금요일날까지도 이어질 거고, 금요일날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말까지도 또 좋은 분위기는 이어질 거예요. 예, 어쨌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다음 주 초반이든 중반이든 분위기는 좋게 흘러갈 것이다. 요번 주,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요번 주와는 다르게 다음 주는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아직도 맞습니다. 예, 요번 주 중반이든 후반이든 뭐 분위기는 좋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럴 때는 그냥 천천히 한 발 물러나서 시장을 좀 유연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